4월 미실업률이 3.4%로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일자리는 25만 3천 개가 증가해 강세로 반전되는 호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30세의 중산층 평균 연봉을 벌려면 대학을 졸업해야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6월 중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5%에서 동결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한국에서 제조해 CVS와 아마존을 통해 판매된 코로나 즉석검사기 50만 개를 즉각 폐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리안 벨가든 11주년 완공기념 한국문화축제가 5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코리안 벨가든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이 3.4%로 떨어지며 5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일자리는 25만 3천 개가 증가해 강세로 반전되는 호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용 호성적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물가 잡기는 어려워지지만 극심한 불경기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4월 고용 지표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성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은 3.4%로 0.1포인트 낮아지며 1969년 이래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연방노동부가 5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4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서는 일자리를 25만 3천 개 늘려 다시 강세로 돌아섰음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기존에 발표됐던 일자리 증가폭에선 2월은 24만 8천 개로 당초보다 7만 8천 개나 감소했고 3월에는 16만 5천 개로 7만 1천 개나 줄어 두 달 앞에 13만 9천 개나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4월의 일자리 증가는 냉각되다가 다시 강세로 돌아선 겁니다. 4월의 일자리 증가 25만 3천 개는 수정된 3월의 16만 5천 개는 물론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치 18만 개를 훨씬 웃돈 것으로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증가는 올 들어 1월에 47만 2천 개로 고용 열풍을 기록한 후에 수정치로 2월에는 24만 8천 개, 3월에 16만 5천 개로 두 달 연속 냉각됐다가 4월에 강세로 반전된 겁니다. 4월에 시간당 임금, 시급은 전달보다 0.5% 올라 연율로 4.4% 인상된 것으로 집계돼 전달의 4.2%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4월에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건설업이 1만 5천 명, 제조업이 1만 1천 명, 광업이 7천 명을 늘려 모두 호조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이 가장 많은 4만 3천 명을 증원했고 헬스케어에서도 4만 명을 늘렸습니다.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도 평균보다는 둔화됐지만 3만 1천 명을 늘렸고 소셜 서비스 보조에서 2만 5천 명,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재정활동에서 2만 3천 명을 증원했으며 교육에서는 1만 3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정부에선 연방과 주정부가 각 3천 명, 로컬 정부가 1만 7천 명을 늘려 이를 합해 2만 3천 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미국 경제에선 고용이 2021년 이래 이례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일자리가 안정된 미국민 소비자들이 지갑을 계속 열 수 있기 때문에 불경기로 추락하지 않게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0만 개 이상씩의 일자리 증가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를 지켜보아야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전개와 물가 잡기와 불경기 저지, 금융위기 차단 등 세 가지 난제를 동시에 풀고 있는 연준의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30세의 중산층 평균 연봉인 5만 7천 달러를 벌려면 대학을 졸업해야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졸자로서 22세부터 30세까지 8년을 일해 5만 7천 달러를 버는 비율이 25%인 데 비해 대학 졸업자로서 26세부터 30세까지 4년을 일해 중산층 연봉을 버는 비율은 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30세의 중산층 연봉을 벌려면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하며 고졸자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중산층 연봉은 평균으로 5만 7천 달러인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이 30세의 이 중산층 연봉인 5만 7천 달러에 도달하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40 내지 50년 전인 1980년대 이전과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1983년부터 이른바 대졸자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서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져 지금은 거의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지타운대 연구 결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22세부터 일하기 시작해 8년 후인 30세의 중산층 연봉인 5만 7천 달러를 버는 비율은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고졸자들이 레스토랑이나 헬스케어 보조와 같은 직종에서 일할 때에는 14%로 더 떨어지고 스템 관련 분야의 보조로 일해야 25%로 늘어납니다.
고졸자 중에서도 임금이 높은 블루칼라 근로자들은 30세에 5만 7천 달러를 받는 비율이 31%를 기록하고 있어 고졸자 평균이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청년들은 통상 26세에 일하기 시작해 4년 후인 30세에 중산층 연봉 5만 7천 달러를 버는 비율이 68%나 되는 것으로 조지타운대 연구 결과 집계됐습니다. 30세에 5만 7천 달러를 버는 비율은 2년제 준학사 학위 소지자들은 46%를 기록했고 대학은 입학했으나 학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39%로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상황은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중산층 소득과 삶이 가능했던 1970년대와 대졸자 프리미엄이 본격화됐던 1983년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것으로 조지타운대 연구 보고서는 결론지었습니다. CBS 뉴스는 비싼 학비에 비해 대학 졸업장이 가치가 없다고 보는 미국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산층 연봉을 달성하려면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고 고졸자가 이를 따라잡을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3월 말 발표된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민들의 과반을 넘는 56%나 비싼 학비에 비해 대학 졸업장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 미국민들은 42%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예상을 웃도는 호송적으로 나오자 연방준비제도가 6월 중순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5%에서 동결할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6월과 7월, 9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한 다음 올 하반기 물가와 고용, 금융시장 등 3대 요소를 종합해 연말까지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11월과 12월에 인상 또는 인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가 잡기와 불경기 저지, 금융 불안 차단 등 세 가지 난제와 동시에 싸우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4월의 고용시장이 예상을 웃도는 호송적을 유지해 금리와 통화정책에서 숨쉴 틈을 얻은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4월에 54년 만에 최저치인 3.4%의 실업률로 떨어진 데다가 일자리를 양호한 수준인 20만 개를 넘어 25만 3천 개 늘린 것으로 집계돼 연준에게 숨쉴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틀 전인 3일 기준금리를 10번째로 0.25포인트 더 올려 5%에 도달시킨 다음에 6월 회의부터는 일시 인상을 중지할 수 있음을 시사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의 일자리 증가폭이 10만 개대로 급락했으면 지역은행들의 위기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게 아니라 다시 내려야 한다는 거센 압박을 받을 뻔했는데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18만 개를 훨씬 웃돌아 일시 중지하는 코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다음 회의인 6월 14일에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5%에서 일시 동결할 것으로 더욱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6월 14일 기준금리를 현재 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무려 91.5%나 되는 반면에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본 예측은 8.5%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준은 1년여 동안 10번에 걸쳐 5%로 올린 기준금리가 물가와 고용, 금융과 성장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6월부터 지켜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방침으로 일시 인상 중지, 즉 5%에서 동결하기 시작해 적어도 3번 정도 동결 코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도 올 하반기에는 가벼운 불경기를 이미 경고해놓고 있어 올 3분기에는 경기 지표를 종합 고려한 다음에 연말까지 계속 동결할지 아니면 11월과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지 반대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물가 잡기에 완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3 내지 4%로 더 낮추고 일자리 증가는 한 달 1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며 지역은행 위기와 신용경색의 악화를 차단한다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5%에서 동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물가가 다시 오르면 올 하반기에는 동결을 풀고 다시 금리 인상을 재개하게 되며 급격한 침체로 고용이 얼어붙고 실업률이 급상승하며 금융불안까지 겹치면 연말에 기준금리 인하 시작으로 180도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FDA 식품의약국이 한국에서 제조해 CVS와 아마존을 통해 판매된 코로나 즉석 검사기 50만 개 이상을 즉각 폐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산 코로나 검사기에 들어있는 액체 튜브의 원재료에서 해로운 박테리아가 검출돼 전량 리콜이 결정됐고 수거하기 어려워 미국민들이 즉각 폐기하라는 권고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열기가 식었지만 상당 기간 널리 이용해온 코로나19 테스트 검사기기가 50만 개 이상 대량 리콜돼 즉각 폐기 처분하라는 FDA의 권고령이 나왔습니다. FDA는 SD 바이오 센서사가 만들고 로체사가 CVS와 아마존을 통해 판매한 코비드-19 테스트 검사기기 50만 개 이상을 즉각 폐기 처분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리콜되고 폐기 처분이 권고된 코로나 검사기기는 파이로트 코비드-19 at 홈 테스트로 적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CVS를 통해 거의 대부분인 50만 개가 배포됐고 아마존을 통해 16,000개가 판매된 것으로 FDA는 밝혔습니다. FDA는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우정공사를 통해 배포한 코로나 즉석 검사기기는 리콜과 폐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각 폐기가 권고된 이유는 이 코로나 검사기기에 들어있는 액체 튜브의 원재료에서 해로운 박테리아가 검출됐기 때문으로 FDA와 관련 회사들은 밝혔습니다. 이 검사기기를 사용한 사람들 중에서 박테리아에 감염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나 면역체계 취약자들에게는 감염 위험이 있어 전량 폐기를 권고한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이 검사기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양성 또는 음성 반응이 잘못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FDA는 설명했습니다. 이 코로나 검사 키트를 제조한 SD 바이오 센서사는 수원에 본부를 두고 청주에 생산 공장을 둔 한국 회사로 나타났습니다. 또 로체는 스위스의 다국적 기업으로 의약품과 헬스케어 기기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사의 에비백 대변인은 리콜된 코로나 검사기기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는 아직 없으나 전량 리콜과 폐기하기로 FDA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비백 대변인은 이 검사기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통상적인 품질 검사에서 액체 튜브에 들어가는 원재료에서 박테리아가 검출됐기 때문으로 즉각 로체사와 미 당국에 통보해 조치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비백 대변인은 SD 바이오 센서사는 이 원재료를 공급해온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했으며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배포 전에 문제점이 있는지 더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사회의 한국 정원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알리는 아이콘 코리안 벨가든이 완공된 지 벌써 11주년이 됐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5월 20일 토요일 성대하게 열리는데요. 매년 행사 때마다 규모가 커져 이제는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와 차세대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 함께 즐기는 코리안 벨가든 11주년 완공기념 한국문화축제를 안혜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미수교 141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코리안 벨가든 11주년 완공기념 및 한국문화축제가 2023년 5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코리안 벨가든에서 열립니다. 2012년도에 완공된 미국 최초의 한국 정원인 코리안 벨가든은 한인사회는 물론 미 주류 사회의 한국 문화의 아이콘이 될 뿐 아니라 그 단아한 아름다움을 알리는 역사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 우리 교민들과 참 주님의 크나큰 은혜로 저희들 완공된 코리안 벨가든이 올해 11주년을 맞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한국 사람의 우리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니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미 양국 간의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코리안 벨가든에서는 이날 한국 문화축제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특히 어르신들을 귀하게 초청하는 의미로 모든 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전통 게임을 준비했으며 3대가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날 태권도 시범단과 JUB 한국문화예술원의 시범 공연, 왕과 왕비 행렬, 워싱턴 글로리아 하프단, 한국 홀레복, 한식체험 등과 함께 수상식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날 한국문화축제를 같이 준비하는 노던 버지니아파 관리국은 코리안 벨가든이 가장 아름다운 조형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 조형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the most wonderful features that we have in Northern Virginia is the Korean Bell Garden, and it is just truly an honor to work with Jung-hwa and everyone else. 조선의 궁궐벽과 한국의 아름다움, 그리고 한국어까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모든 것이 가든을 대표하는 것이 되었다며 실제로 시즌에 따라 다르지만 방문객이 5% 정도 늘었다며 더 많은 한국 행사들이 열리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안벨 가든은 MOU를 통해 연구관리기금 20만 불을 약정했으며 전액 노던 버지니아 공원국에 기부, 공원국과 코리안벨 재단이 함께 일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14만 300달러가 모인 연구관리기금은 이미 전액 노던 버지니아 공원국에 전달되어 있으며 나머지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노던 버지니아국이 이 코리안벨 가든을 지키겠다. 바로 노던 버지니아국이 밝힌 포부입니다. is that Nova Parks will be here forever. So that's the goal for the Bell Garden is we want to have this here, you know, not for this decade, but for generations and generations to come. 메도우락 보타니컬 가든에서 열리는 11주년 기념식은 행사 당일에 한해 무료 입장이며 우천시에도 비지터 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행사 문의는 703-424-1111이며 자원봉사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행사에 대한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